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연산자의 이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에 사용되는 각종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의 종류에 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각종 산술 연산과 관련된 오퍼레이터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수의 비교 등과 관련된 관계 연산자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AND와 NOT, exclusive or와 exclusive nor 등과 관련된 논리 연산에 관련된 논리 연산자 알아볼 것입니다. 비트 단위로 수행되는 논리 연산 AND와 NOT, NAND, NOR와 exclusive or와 exclusive nor 등과 관련된 연산자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연산자의 연산 우선순위 (priority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산술 연산자 부분입니다. 산술 연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오퍼레이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대입 연산자입니다. a는 equal 3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a와 3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3이라는 것이 램의 a 번지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3을 a에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대입 연산자, 여기서 equal은 assignment, 할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기 연산자, 우리 일반 수학에서 쓰는 경우와 동일한 것입니다. 5와 3을 더해서 A 번지에 저장하라. 빼기 연산자,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곱하기 연산자 에스터리스크로 표현될 것입니다. 나누기 연산자 슬러시,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는 5% 3 하면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 2가 A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술 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프리프로세스, 전처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리 다음 문장을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include, 명령인 것입니다.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standard io.header 파일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standard input output.header 파일 내에는 입 출력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펑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standard io.header 파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라이브러리 펑션, 즉 입출력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펑션을 불러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print 펑션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 하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함수는 항상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가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int, return value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return되는 valu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값이 int죠. 정수 값이라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0이 리턴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리턴되는 것입니다. 0과 마이너스 1은 인티저이기 때문에 int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메인 함수에서의 return value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void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return되는 value는 없다 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C 언어에서 변수는 항상 사용되기 전에 먼저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B의 O를 저장하기 전에 먼저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integer, 정수형 변수로 A와 B와 C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언되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O라는 데이터를 B 번지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C 번지에 3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A, B, C 각각에는 4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될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에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 4바이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 더하기 C를 내서 A에 대입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모니터의 프린트 펑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입니다. %d, %d, %d 서식 제어 문자, 역 슬러시 n 두 개의 문자지만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 즉 줄바꿈 문자인 것입니다.
B, C, A와 서식 제어 문자의 숫자는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1대1 대응되는 것입니다. B, 5 플러스 3, C, 3은 A, 8이다 라고 표현하고 줄을 바꿀 것입니다. A는 B-C, 역시 B-C는 A다 라고 하고 줄 바꿀 것입니다. A는 B 곱하기 C, 연산자 에스터리스크입니다. B 곱하기 C는 A다 라고 디스플레이하고 줄 바꿀 것입니다. A는 B 나누기 C, 역시 B, C, A인 것입니다. B 나누기 C는 A다. B는 5입니다. C는 3입니다. B 나누기 C, 5 나누기 3은 그 결과가 1이 될 것입니다. A, B, C 모두 다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5 나누기 3, 즉 목 1만 A에 저장될 것입니다. A는 B%C,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B를 C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A에 저장하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인 것입니다. 연산한 결과를 모니터에 프린트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B, C, A 변수가 3개이면 서식 지어 문자 3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D, %D, %D가 있는 것입니다. B를 C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는 A 얼마이다 라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퍼센트 그 자체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할 때는 2개를 중복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쓰면 서식 지어 문자로 컴파일러가 혼동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 그 자체를 디스플레이 할 때는 2개를 중복해서 쓰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5 더하기 3은 8이다 라고 디스플레이하고 줄 바꿀 것입니다. 5 빼기 3, 5 곱하기 3, 5 나누기 3. 물론 정수형 나눗셈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1이 되는 것입니다. 5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는 2이다 라는 것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술 연산자에서의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입니다. 일반 수학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연산순위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연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제형 변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형을 강제로 변환하는 것을 강제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환하라는 변수 또는 상수 앞에 형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형을 변환하는 연산자를 캐스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연산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int a라고 a가 정수형 변수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가 다음 프로그램에서 플로트형으로 변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 앞에 가로 열고 플로트 쓰고 가로 닫고 A 쓰면 강제적으로 A가 정수형 변수가 실수형 변수로 변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형 변환에 관해서는 다음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강제형 변환, 캐스트 연산자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강제형 변환에 관련된 프로그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ain 함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 b, c를 선언하고 각각 초기치 2, 3, 4를 대입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result1 목 나머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플로트형 변수 result2를 선언한 것입니다. result2는 실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result2에는 실수 값이 저장될 것입니다. 연산식입니다. result1은 a 더하기 b-c 더하기와 빼기는 priority 연산 우선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서대로 연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a 더하기 b 빼기 c는 얼마이다 라고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2 더하기 3 빼기 4는 1이다 라고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 result1은 a 더하기 b 곱하기 c
물론 B 곱하기 C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 결과와 A를 더하는 것입니다. 모니터에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14이다 라고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다음 result 2입니다. result 2는 A 곱하기 B 한 결과를 C로 나누는 연산인 것입니다. A, B, C 모두 정수형 변수로 선언된 것입니다. C를 플로트형으로 강제적으로 형변환하는 캐스트 연산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C는 실수형 변수로 변환된 것입니다. A 곱하기 B 한 결과를 실수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C가 갖고 있는 값은 4.0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로 연산되는 것입니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로 연산되지만 정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로 연산되는 것입니다. A 곱하기 2, 3은 6 나누기 4.0 하면 원래 정수형 나눗셈에선 1이 나와야 하지만 실수형 변수로 강제 형변환됐기 때문에 1.6 나누기 4, 1.5가 되는 것입니다. result 2는 실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result 2에는 1.5가 저장될 것입니다. 2 곱하기 3 나누기 4는 1.5이다 라는 결과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물론 프린트 펑션이 나올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캐스트형 문장이 실행되고 난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ABC result가 주어진 것입니다. %D, %D, %D로 ABC를 디스플레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F라는 서식 제어 문자가 나온 것입니다. %F는 십진 실수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해달라는 서식 제어 문자인 것입니다. %F에 해당하는 변수가 result2인 것입니다. result2는 플로트형 변수였던 것입니다. 실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result2가 갖고 있는 1.5라는 십진 실수를 그대로 모니터에 십진 실수 1.5로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몫은 C 나누기 B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C, B 모두 정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나누기 정수형 변수, 즉 정수형 나눗셈을 수행한다는 것은 몫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5 나누기 3을 계산한다는 것은 몫 2를 계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정수형 변수,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몫을 계산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C 나누기 B의 몫은 얼마이다 라고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C 나누기 B를 한 결과에서 나머지를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C 나누기 B의 나머지는 얼마이다 라고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분석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result 1은 A 더하기 B-C라는 문장입니다. 더하기와 빼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연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A를 B와 더한 결과에서 C와 C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B에서 C를 먼저 빼고 그 결과와 A를 더해도 그 결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더하기와 빼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result 1은 A 더하기 B 곱하기 C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B 곱하기 C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곱하기 연산자가 더하기 연산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로로 표시하지 않아도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그 결과와 A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가로를 표현하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 B 곱하기 C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의 룰인 것입니다. 다음은 강제 형변환이 들어가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C라는 변수는 인티저형 변수였는데 이 문장에서 강제적으로 플로트형 즉 실수형 변수로 형을 변환한 것입니다. 계산한 결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2는 실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A와 B 정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먼저
정수형 변수가 갖고 있는 값과 정수형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곱해서 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정수형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형 데이터와 실수형 데이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데이터와 실수형 데이터를 나누면 그 결과는 실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이면 정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수인 경우에도 실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수도 역시 실수형 데이터로 연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형 데이터 1.5가 실수형 변수 result 2에 저장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강제 형변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연산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강제 형변환하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result 2는 A 곱하기 B 나누기 C를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은 2입니다. B 값은 3입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 물론 결과는 정수로 나올 것입니다. 2, 3은 6, 6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6을 C, 즉 4로 나누는 연산인 것입니다. 정수 나누기 정수 연산은 정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 나누기 4는 그 결과가 1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수형 데이터가 실수형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형 데이터는 실수형 데이터로 변환돼서 저장될 것입니다. 실수형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1이 아니라 1.0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이나 1.0이나 동일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지만 디지털 시스템에서 1이 저장되는 방식과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과 1.0이라는 실수형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이 저장되는 방식과 1.0이 램에 저장되는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술 연산에 사용되는 대입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감 연산자 두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연산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긴 문장을 좀 짧게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에 관련된 연산자입니다. A는 이코로 A 플러스 3을 A 플러스 이퀄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입 연산자 플러스 이퀄을 이용해서 A는 A 더하기 3을 축약해서 짧게 A 플러스 이퀄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는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이퀄 3은 동일한 문장인 것입니다. 항상 자변은 하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A는 A 더하기 3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단지 문장만 짧게 표현하기 위한 연산자인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A는 A-3도 동일하게 A-이퀄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는 A-3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다음은 A는 A 더하기 3, A 곱하기 3도 동일하게 A 곱하기 이퀄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는 A 나누기 3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짠다고 해서 고급 프로그램은 아닌 것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성향에 따라서 A는 A 나누기 3을 선택하든 A 나누기 이퀄 3을 선택하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연산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축약해서 퍼센트 이퀄이라는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러스 증가 연산자인 것입니다. 하나씩 증가시키라는 연산자인 것입니다. A 또는 플러스 A라고 표현하면 A 값을 하나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A는 A 플러스 1과 동일한 문장인 것입니다. 플러스가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앞에 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붙는 것을 포스트형이라고 하고 앞에 붙는 형을 프리픽스형 앞에 붙는다, 프리픽스 뒤에 붙는다, 포스트픽스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도 역시 동일합니다. A 뒤에 붙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앞에 프리픽스형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연산자는 감소 연산자, 즉
A는 A-1과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인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포스트픽스형과 프리픽스형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픽스형은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한 후에 자신의 값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A라는 값을 사용한 후에 자신의 값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A에 현재 10이 저장되어 있다면 10이라는 값을 사용한 후에 11로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프리픽스형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A가 10인 경우에 10을 먼저 하나 증가시켜서 11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증가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하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동일한 논리인 것입니다. 다음은 대입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가 사용된 프로그램 해석해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장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A라는 변수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초기치 10을 저장한 것입니다. A 값을 하나 증가시키라는 증가 연산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A 플러스는 A는 A 플러스 1인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하나 증가돼서 11이 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A 플러스를 연산한 결과는 10진 정수로 표현하면 얼마인가? A 값을 표현하면 11이 표현될 것입니다. 다음은 A-인 것입니다. A 값을 하나 감소시키라는 것입니다. A는 A-1이라는 문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11에서 하나를 감소시키면 10이 될 것입니다. A-, 이퀄 화살표 그대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10이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A는 현재 10인 것입니다. 다음은 A 플러스 이퀄 5 이런 문장은 A는 A 플러스 5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에다 5를 더하면 15가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A 더하기 이퀄 5를 연산한 결과를 표현하면 1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A는 A-5, 15에서 5를 빼면 A는 A-5는 10이 표현될 것입니다. A- 이퀄 5는 10이다 라고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펑션 문장인 것입니다. A는 A-5를 연산한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입니다. A는 A 곱하기 5를 연산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 연산 결과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A는 A 나누기 5를 연산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역시 그 결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A% 이퀄 5 A는 A%5 A를 5로 나눈 나머지를 연산하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 결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변수 선언하는 것입니다. A와 B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고 A의 초기치는 10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B는 A++입니다. A++이기 때문에 포스트픽스형입니다. 증가 연산자가 포스트픽스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A 값은 10인 것입니다. 10을 B에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 값은 10인 것입니다. 10을 먼저 사용한 후에 A 값 자신은 1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린트 펑션을 해보면 B 값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번 문장입니다. B는 플러스 A. A는 지금 현재 10에서 자기 자신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11이 된 것입니다. 12를 먼저 하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프리픽스형인 것입니다. 1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에는 12가 저장될 것입니다. B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보면 12가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픽스형의 증가 연산자와 프리픽스형의 증가 연산자의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플러스 즉 증가 연산자가 포스트픽스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D에 위치한 경우에는 A 값을 먼저 사용하고 자신의 값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을 먼저 B에 대입하고 A 값을 증가시키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B는 플러스 A, 즉 증가 연산자가 프리픽스형으로 사용된 경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을 먼저 증가시키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A 값을 먼저 1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 증가시킨 값을 B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간단한 것입니다. 프리픽스형은 먼저 증가시키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포스트픽스형은 먼저 사용하고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연산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는 일명 비교어 연산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 것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큰가, 작은가, 혹은 같은가 라는 질문이 갈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인 것입니다. true 아니면 false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true는 1로 처리되고 false는 0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다. true는 1로 취급되고 false는 0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연산자는 주로 조건식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실행할 때 주로 관계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가 B보다 작은가? 라고 물어보는 조건입니다. 답은 true 아니면 거짓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true 아니면 false인 것입니다. true는 1로 처리되고 false는 0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관계 연산자의 종류, 여러분들이 일반 수학에서 많이 봤던 것입니다. 이퀄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건 이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값이 같은가? 라는 조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연산자,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계연산자. 클레메이션, 느낌표는 not이라는 의미입니다. not, 아니다. not equal, 같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 많이 써왔던 연산자인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 연산자와 관련되는 프로그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p include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먼저 사용되기 전에 변수 선언하는 것입니다. A와 B 선언하고 100과 200 초기치를 어사인먼트 저장한 것입니다. 나머지 문장은 모두 프린트 펑션인 것입니다. 조건식이 맨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A가 B와 같은가, A가 B보다 큰가, A가 B보다 작은가 등등이 마지막 조건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D로 모든 데이터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십진 정수로 표현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펑션 A에 해당하는 것, A는 100입니다. 100 equal 2개 쓰고 그 다음에 B 값 쓰는 것입니다. B 값은 200이 될 것입니다. 200은 조건 A와 B가 같은가? A와 B는 다른 것입니다. A는 100이고 B는 200인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같은가? 라고 물어보면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false는 0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100은 200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역시 100이 200보다 큰가? 100이 200보다 큰가? false인 것입니다. 따라서 0으로 먹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은 A가 B보다 작은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지막 %D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100, 200은 0이다. 100이 200보다 더 크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입니다. false 0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은 100이 200보다 작은가? true인 것입니다. 1로 처리될 것입니다. 역시 네 번째 문장은 A가 B와 같거나 B보다 큰가? A는 B보다 작은 것입니다. false로 먹을 것입니다. 0인 것입니다. 0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A가 B와 같거나 작은가? true인 것입니다. 1로 표현될 것입니다.
A는 B와 not equal입니다. not equal. 같지 않은가? 같지 않는 것으로입니다. 따라서 1로 먹을 것입니다. B를 A에다가 어사인먼트 하는 것입니다. equal이 하나인 거는 그 의미가 어사인먼트 혹은 대입이라는 의미. B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A번지에 저장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equal이 두 개인 거는 그 의미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B 200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에는 100이 있는 것입니다. A A번지에 100이 저장되어 있고 B번지에 20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이 A번지에 저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A 값이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A 값은 200이 되는 것입니다. 등호기호가 두 개인 경우와 하나인 경우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등호기호가 두 개인 경우는 말 그대로 equal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수가 크기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등호기호가 하나인 경우에는 assignment, 즉 오른쪽의 값을 왼쪽의 번지에 할당한다, 저장한다, 대입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만약에 A는 equal B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A와 B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B번지의 데이터를 A번지에 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B번지의 데이터는 200이기 때문에 A번지에 20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 A번지에 저장된 값이 %d, 10진 정수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200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논리 연산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논리 연산자, 앰퍼스 AND 두 개 쓰면 되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연산자, 버티컬 바 두 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난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연산자, 클레메이션 느낌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연산자의 종류와 그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퍼스 AND가 두 개 있는 것은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은 입력이 모두 다 수루일 때만 출력이 수루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수루일 때만 출력이 수루가 되는 논리.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가 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는 경우에 조건식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A가 100보다 큰가? A는 200보다 작은가?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A는 100보다 큰가? 수루. A는 200보다 작은가? 수루. 둘 다 수루일 때만 AND 논리 연산하면 그 결과는 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false이면 그 AND 논리 연산한 결과는 false가 된다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은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수루이면 출력이 수루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수루이면 OR 논리 연산한 전체 결과는 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A가 100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A가 200인가? A가 100 또는 200이라면 둘 중에 하나 수루일 것입니다. 결과는 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A는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150이었다. 그럼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수루가 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난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연산자는 느낌표입니다. 부정 논리인 것입니다. false의 not은 true, true의 not은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는 경우 A가 100보다 작다. A가 만약에 50이라면 true일 것입니다. 50은 100보다 작다. true의 not은 결과는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200이었다. 그러면 200은 100보다 작지 않은 것입니다.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alse의 not은 true가 되는 것입니다. and, or, not 논리 연산과 각각에 해당하는 연산자, ampersand, vertical bar, 클레메이션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논리 연산, 입력이 모두 다 수루일 때만 출력이 수루가 되는 논리. OR 논리 연산,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수루이면 출력이 수루가 되는 논리. 난 논리 연산, 부정 논리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AND와 NOT 논리 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 하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가 선언된 것입니다. 초기치가 99가 저장된 것입니다. 다음 세 개의 문장은 프린트 펑션 문장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연산 콜론까지 그대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십진 정수로 표현되는데 논리 연산 결과가 표현될 것입니다. 논리 연산 결과를 십진 정수로 표현하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A가 100과 같거나 100보다 큰가? A는 99이기 때문에 A는 100과 같거나 100보다 크지 않은 것입니다.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A가 200과 같거나 200보다 작은가? A는 200보다 작은 99입니다. 따라서 true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false AND 논리 연산 true는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은 입력이 모두 다 true일 때만 출력이 true가 되는 논리, 모든 조건이 true일 때만 출력이 true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false이기 때문에 연산 결과가 십진 정수로 표현될 때 false는 0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이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화 논리 연산 그대로 콜론까지 디스플레이하고 %d 역시 연산 결과를 십진 정수로 표현하는데 연산식은 바로 여기에 조건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A가 99인 것입니다. 99는 100과 같거나 100보다 큰가? false인 것입니다. 99는 200과 같거나 200보다 작은가? true인 것입니다. false, 오와 true인 것입니다. 오와 논리 연산은 어느 것 하나라도 false이면 어느 것 하나라도 true이면 출력이 true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false, true. 하나라도 true이면 출력이 true가 되는 논리. true는 1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1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난 연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A는 100과 같은가? A는 100이 아닌 것입니다. 99인 것입니다. false인 것입니다. false의 not은 true가 되는 것입니다. true이기 때문에 십진 정수로 표현되면 1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AND, OR와 NOT에 관련된 프로그램 해석해 본 것입니다. AND와 NOT 논리 연산에 관련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정수형 변수 a와 b를 선언하고 각각 초기치 100과 -200을 대입한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문장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상수의 AND 연산 콜론까지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십준 정수로 연산 결과를 쓰는데 그 연산은 A, and B인 것입니다. A and B, A와 B를 AND 논리 연산하는 것입니다. A는 100입니다. 0이 아닌 것입니다. 0보다 크면 1로 먹는 것입니다. 수로로 먹는 것입니다. B는 -200입니다. 역시 0이 아니기 때문에 수로로 먹는 것입니다. 수로 and 수로 입력이 모두 다 수로일 때만 출력이 수로가 되는 논리가 AND 논리 연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로 1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로는 1로 false는 0으로 처리된다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false는 0으로 처리되고 0이 아니면 무조건 수로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100이어도 A는 수로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B가 -200인 경우라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수로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로 and 수로는 수로, 따라서 1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A와 B를 오화 논리 연산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수로 오와 수로는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1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A는 100입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수로로 먹는 것입니다. 수로의 not은 false, false는 0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AND와 NOT 논리 연산 하나 더 알아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비트 논리 연산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논리 연산은 비트 단위의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과 0을 이용하는 연산을 비트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 논리 연산자의 종류와 논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트 논리 연산은 AND, OR, NOT, 그리고 exclusive OR, shift left, shift right 연산인 것입니다. 각각의 연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자는 앰퍼샌드 하나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자는 버티칼 바 하나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exclusive OR는 캐럿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난 논리 연산자는 tilde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wave인 것입니다. tilde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shift left는 angle bracket 2개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left angle bracket 2개. shift right는 right angle bracket 2개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정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and, or, not, exclusive, or, shift left, shift right 논리 연산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and 논리 연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or 논리 연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난 논리 연산은 부정 논리. 1은 0으로 0은 1로 변환되는 논리. 1은 0으로 0은 1로 변환하면 난 논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exclusive OR 논리에서 이 exclusive라는 뜻은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xclusive OR 논리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즉 다시 말하면 입력이 서로 다르면 0과 1을 exclusive OR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1과 1을 exclusive OR 논리 연산하면 1과 1은 서로 같기 때문에 출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exclusive OR 논리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다음은 shift left, shift right 논리인 것입니다. 1비트씩 left,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right,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논리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트 단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논리 연산은 비트 단위로 수행되는 논리 연산인 것입니다. 먼저 트루스 테이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진리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 테이블로 나타낸 것을 일명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입력, A and B 논리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출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와 B는 이진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뿐인 것입니다. A가 가질 수 있는 값 0, B가 가질 수 있는 값 0,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것입니다. 또 A가 0, B가 1인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A가 1, B가 0인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A가 1, B가 1인 경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4개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4개 이외에는 이 2개의 변수인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값이 없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nd B, A가 0, B가 0일 때 0 and 0은 0이 되는 것입니다. 0 and 1은 0, 1 and 0은 0.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AND 논리, 1 and 1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논리. 다시 말하면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0진수 10을 2진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 4, 2, 1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8, 4, 2, 1. 8과 2를 더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1, 0, 1, 0이 되는 것입니다. 7. 8, 4, 2, 1에서 8, 4, 2, 1 더하면 7이 되기 때문에 0, 1, 1,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진수와 이러한 이진수를 서로 AND 논리 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nd 0은 0이 되는 것입니다. 0 and 1은 0. 모두 다 1일 때만 1 and 1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0 and 1은 0이 되는 것입니다. 0, 0, 1, 0을 다시 10진수로 바꾸면 8, 4, 2, 1, 2가 되는 것입니다. 10진수로는 결과 2가 나온 것입니다. 2를 다시 바이너리로 바꾸면 바이너리 출력은 0, 0, 1, 0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이진수를 AND 논리 연산하는 경우 서로 자릿수가 맞지 않는 경우 2비트만 주어진 경우 11만 주어진 경우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서 논리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진수와 이진수의 논리 연산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10진수 10 AND 10진수 7을 하면 AND 논리 연산하면 2가 나온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10진수에서의 비트 단위 AND 논리 연산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진수 또는 이진 코드에서의 AND 논리 연산의 의미만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 AND 논리 연산이 포함된 프로그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 하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프린트 펑션입니다. 인형부호 안의 것은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10 AND 7 이퀄까지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 10진 정수로 디스플레이 되는데 10 AND 7을 10진 정수로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을 바이너리로 바꾸면 1010이 될 것입니다. 7을 바이너리로 바꾸면 0111이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이진수를 AND 논리 연산한 결과를 다시 10진수로 변환하면 %d 부분에 10진 정수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 결과 2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 AND 7은 2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0진 데이터 또는 10진수에서의 비트 논리 연산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트 논리 연산은 이진수나 이진 코드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123 AND 456을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3 AND 456 이퀄까지는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123 AND 456 한 연산 결과를 10진수로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 123과 456, 456 바이너리로 바꿀 것입니다. 비트 단위로 AND 논리 연산할 것입니다. 그 연산 결과를 다시 10진수로 바꾸면 7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3 AND 456은 72이다. 이러한 의미는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하는데 0x f AND 0000 이퀄까지는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10진 정수로 연산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연산은 0x 헥사데시말로 f AND 역시 똑같이 헥사데시말인 것입니다. 앞에 0x를 붙이면 뒤의 데이터도 헥사데시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0000을 한 결과를 10진수로 바꾸어서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f 바이너리로 바뀔 것입니다. 16진수 하나는 4비트의 2진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1111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4, 4, 16비트 1이 16개인 비트로 변환될 것입니다. 역시 헥사데시말이기 때문에 각각 4개의 0에 대응되는 바이너리는 16비트 0이 될 것입니다. 1이 16개 16비트인 데이터와 0이 16비트인 데이터를 서로 비트 단위로 AND 논리 연산하면 모든 자리에서 1 AND 0이 되는 것입니다. 1 AND 0은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은 16비트가 모두 0인 경우 10진수로 바꾸면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이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OR 논리 연산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R 논리 연산은 물론 비트 단위로 수행될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트루스 테이블인 것입니다.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0, 01, 10, 11인 것입니다. 이런 입력을 OR 논리 연산하면 이러한 출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A와 B를 OR 논리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0, 5와 0은 0인 것입니다. 0, 5와 1,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것입니다. 1, 5와 0 역시 1이 되는 것입니다. 1, 5와 1 물론 1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력이 모두 다 0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 설계할 때는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를 많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0진수 10 바이너리로 바꾼 것입니다. 1010입니다. 10진수 7 2진수로 바꾸면 0111인 것입니다. 5와 논리 연산하면 1로와 0은 1, 비트 단위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0와 1은 1, 1로와 1은 1, 0와 1은 1, 모두 다 1인 것입니다. 따라서 8, 4, 2, 1 다 더하면 10진수 15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1111, 10진수로 변환한다면 15가 되는 것입니다. 5와 논리 연산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와 논리 연산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p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첫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print function하고 인용부호 안에 거 그대로 15와 7 equal까지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물론 10진 정수로 15와 7을 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10 바이너리로 1010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7 바이너리로 0111로 변환될 것입니다. 두 개 5와 논리 연산한 결과 10진수로 바꾸어서 다시 디스플레이하면 15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문장입니다. 123, 5와 456을 한 결과 507을 10진수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rint 펑션 0x, ff, 5와 0000 equal까지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헥사데시말로 FFFF와 0000을 5와 연산한 결과를 10진수로 바꿔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FFFF 1111 4개 16비트가 1이 되는 것입니다. 0000 역시 헥사데시말이기 때문에 0이 16비트 0이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이 16개인 데이터와 0이 16개인 데이터를 5와 논리 연산하면 모든 비트에서 1로와 0입니다. 1로와 0이기 때문에 5와 논리 연산 모든 16비트가 1이 되는 것입니다. 16비트가 모두 1인 바이너리를 10진수로 바꾸면 6553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5와 논리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5와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부분입니다. 출력 부분입니다. A와 B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A와 B를 익스클루시브 5와 논리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A가 0, B가 0일 경우에 익스클루시브 5와 논리 연산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A가 0, B가 1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이고 B가 0일 때 역시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 B가 1이면 서로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10을 바이너리로 바꾼 것입니다. 7을 바이너리로 바꾼 것입니다. 두 개의 이진수를 익스클루시브 5와 논리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익스클루시브 5와 0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0 익스클루시브 5와 1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8, 4, 2, 1 데시말 10진수로 바꾸면 13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0 익스클루시브 5와 7은 13이 된다는 것은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1010 익스클루시브 5와 0111은 110이라는 것에 1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로는 10진수로는 13, 2진수로는 1101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5와 논리 연산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print 펑션 인용부호 안에 거 그대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10 익스클루시브 5와 7은 10진수로 얼마일 것이냐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10 익스클루시브 5와 7을 계산하는 부분 10은 바이너리로 바꾸고 7을 바이너리로 바꿔서
익스클루시브 오와 논리 연산한 후 다시 바이너리를 데시말로 바꾸면 결과 13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펑션 123 익스클루시브 오와 456을 한 결과는 10진수로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435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아닌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헥사데시말로 FFF 익스클루시브 오와 0000인 것입니다. 역시 모두 다 16비트가 1인 데이터와 16비트가 모두 0인 데이터 익스클루시브 오와 하면 각 비트가 1 익스클루시브 오와 0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16비트 모두 1로 나오는 것입니다. 16비트 모두가 1인 경우에 데시말로 바꾸면 65535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트 논리 연산에 마스크 패턴을 적용한 프로그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문자형 변수 A, B, C를 선언한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 A에는 초기 데이터로서 대문자 A를 저장한 것입니다. 단일 문자 데이터는 항상 단일 인용 부호로 묶어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A에 저장된 값은 대문자 A인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이기 때문에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진수로 표현하면 A의 아스키 코드는 10진수로 65인 것입니다. A는 10진수로 65가 되는 것입니다. 65가 A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 마스크 선언하고 초기 데이터 헥사데시말로 좌측 4비트 0인 것, 우측 4비트 모두 1인 데이터를 마스크라는 문자형 변수에 저장한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트 펑션 문장인 것입니다. A와 마스크를 디스플레이하고 또 A and 마스크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모두 헥사데시말 %x 16진수로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A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A 65입니다. 16진수로 바꾸면 4,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AND 표시하고 마스크 16진수로 바꾸면 마스크에는 16진수로 F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0x, 0F, F. 그 다음에 A와 마스크를 A 값은 65입니다. 10진수로. 마스크 값은 16진수로 0F인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한 결과를 다시 16진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1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역시 A 마스크, A5와 마스크를 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A 값은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를 16진수로 바꾼 것 44일이 되는 것입니다. 41. 다음에 마스크 값은 F인 것입니다. 두 개의 값을 5와 논리 연산한 결과 우리 연산해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연산한 결과를 표시하면 4, F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헥사데시말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재미있는 알고리즘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의 값, 마스크라는 변수에 새로운 값을 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를 뺀 값입니다. 10진수로 따지면 소문자 A의 아스키 코드는 97입니다.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는 65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값은 32가 되는 것입니다. 32는 소문자와 대문자의 아스키 코드의 차이인 것입니다. 만약에 소문자 B와 대문자 B의 차이도 32가 될 것입니다. 소문자 Z와 대문자 Z의 차이도 32가 될 것입니다. A의 마스크 값을 익스클루시브 오화하는 것입니다. A는 대문자 A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자 A와 32를 익스클루시브 오화한 것이 B인 것입니다. B 값을 찍어보니까 문자형 데이터로 찍어보니까 B 값을 문자형으로 찍으면 소문자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는 소문자 A는 지금 대문자 A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자 A에 32라는 데이터를 익스클루시브 오하면 소문자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A 값을 또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B가 갖고 있는 값은 현재 소문자 A인 것입니다. 소문자 A의 마스크가 갖고 있는 값 32인 것입니다.
소문자 A의 32, 즉 소문자 A는 97입니다. 97과 32를 익스클루시브 OR한 결과가 A가 되는 것입니다. A 값을 문자형 데이터로 디스플레이 해보니까 대문자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바꾸기 위해서는 32를 익스클루시브 OR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97에 32를 익스클루시브 OR하면 대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대문자의 ASCII 코드 65를 소문자와 대문자의 ASCII 코드의 차 32로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하면 소문자 A,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 A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사용한 AND 논리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한 마스크 패턴 값은 헥사데시말로 0x0f인 것입니다. 좌측 4비트는 0, 우측 4비트는 1인 데이터인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1000001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스크 패턴 값 0000111을 주어진 데이터에 AND 논리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ND 0은 0이 되는 것입니다. 0 AND 0은 0. 이미 마스크 패턴 값이 모두 0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에 관계없이 AND 논리 연산하면 모두 다 1일 때만 1이 되기 때문에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측 4비트는 모두 1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 값이 주어진 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0 AND 1 하면 0, 0 AND 1 하면 0, 0 AND 1 하면 0, 1 AND 1 하면 1, 1이면 1, 0이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좌측 4비트는 모두 0으로 바뀌었고 우측 4비트는 원래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8비트 데이터 중에서 우측 4비트는 그대로 놔두고 좌측 4비트만 모두 0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크 패턴을 사용한 OR 논리 연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진 데이터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은 00001111인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마스크 패턴으로 OR 논리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와 0은 1이 되는 것입니다. 0와 0, 0, 0와 0, 0, 0와 0, 0이 되는 것입니다. 0와 1은 1, 0와 1은 1, 0와 1, 1, 1와 1,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OR 연산을 수행한 결과 좌측 4비트는 원래 데이터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측 4비트는 0001이었는데 모두 1111로 바뀐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1이기 때문에 마스크 패턴에서 1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조건 결과는 1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0을 OR한다는 것은 원래 데이터 값 그대로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0을 OR 해봤자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은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1이기 때문에 0을 OR한다는 것은 1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OR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 패턴을 이용하면 특정 비트들을 모두 1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을 이용하면 특정 비트들을 1로 만들 수 있다.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면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리즘 만들 때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앞에 프로그램에서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즉 32라는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소문자 A의 32를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하면 대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문자 A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문자 A의 마스크 패턴 32를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하면 소문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꿀 때 이러한 논리를 알고리즘에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Shift Left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Left Angle Bracket 2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Shift Left 연산은 나열된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Shift 할 때마다 이에 거듭 제곱을 곱한 효과가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1비트 왼쪽으로 이동하면 2를 곱한 결과 n비트 왼쪽으로 Shift 시키면 2의 n승을 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6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을 바이너리로 바꾸면 0001 1010이 되는 것입니다. 16 더하기 841 10 26이 되는 것입니다. 0001 1010을 왼쪽으로 2비트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는 왼쪽으로 2비트 이동시키면 세 번째 비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는 네 번째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트는 다섯 번째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2비트씩 시프트 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왼쪽 두 비트는 팩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두 비트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0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0으로 채워주는 것을 일명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0, 1, 1, 0, 1, 0, 0,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프트된 결과를 10진수로 바꿔보면 104가 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2비트 이동시켰기 때문에 26에 4를 곱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를 곱하면 104가 되는 것입니다. Shift Left 연산 알아보았습니다. Left Shift 연산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harp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int main 함수, 변수 a 선언하고 초기치 10을 저장한 것입니다.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a가 갖고 있는 값을 left로 1비트 shift 시키는 것입니다. a가 갖고 있는 값을 2비트 left로 shift 시키는 것입니다. a가 갖고 있는 것을 left로 3비트 shift 시키는 것입니다. a가 10이기 때문에 10을 left로 1비트 shift 시키면 2를 곱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a 10을 왼쪽 1에 시프트하면 20이다. 결과는 20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a가 갖고 있는 값을 왼쪽으로 2비트 시프트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비트 시프트 시키기 때문에 2의 2승, 즉 4를 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10인 것입니다. 10을 왼쪽 2에 시프트하면 40이다. 40이 나오는 것입니다. 3비트 left로 시프트 시키면 2의 3승 8을 곱해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10에다 8을 곱하면 8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Shift Right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Right Angle Bracket 두 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Shift Right 연산이라는 것은 나열된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킬 때마다 웨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n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2의 n승으로 나눈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비트 이동시키면 4로 나눈 효과, 3비트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8로 나눈 효과가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26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을 바이너리로 바꾸면 0001 1010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2비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비트는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비트로 이동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는 네 번째 비트로, 세 번째 비트는 다섯 번째 비트로 이동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두 비트는 팩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 두 비트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제로로 패딩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00000110이 되는 것입니다. 2비트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4로 나눈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26을 4로 나누면 정수형 나눗셈에서 4, 6이 24, 몫이 6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8, 4, 1, 6인 것입니다. 4로 나눈 효과가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Shift Right 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ar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변수 a 선언하고 초기치로 10을 저장한 것입니다. a 값을 Shift Right 시킬 것입니다.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각각 Right 시키는 문장인 것입니다. Right 시킨 결과를 %d, 즉 10진 정수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A를 1비트 shift right 시키면 A 값을 2로 나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가 표시될 것입니다. 2비트 right 시키면 2의 2제곱, 즉 4로 나눈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나눗셈에서 10을 4로 나누면 2가 되는 것입니다. A를 3비트 shift right 시키면 8로 나눈 결과, 즉 1이 될 것입니다. 4비트 shift right 시키면 2의 4승 16으로 나눈 결과 몫은 0이 되는 것입니다. shift right 연산을 이용하면 2의 거듭 제곱으로 나눈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형 나눗셈의 shift right 연산은 널리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shift left 연산과 shift right 연산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op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A라는 변수와 result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고 A라는 변수의 초기치 100을 저장한 것입니다. I라는 변수 역시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for 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for문은 반복문인 것입니다. for 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for 문에 관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살펴보긴 했지만 앞으로 또 for 문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는 1, i 초기치가 1이라는 것입니다. i가 5와 같거나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i++ i를 하나씩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1에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5와 같거나 5보다 작을 때까지 문장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는 1, 2, 3, 4, 5까지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5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result에 A를 shift left 시킨 결과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left 시키는데 I 값만큼 shift left 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비트, 두 번째는 2비트, 마지막에는 5비트가 left 될 것입니다. A의 초기값은 100인 것입니다. shift left 되면 2를 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result 값을 프린트하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면 1비트 left 시켰을 때는 200이 나올 것입니다. result 값은 처음에 200인 것입니다. 다시 루프 돌면 i가 2로 바뀔 것입니다. 2비트 shift left 시키면 4를 곱한 결과 100에다가 4를 곱한 결과 400. 3비트 이동시키면 800. 4비트 이동시키면 100에다가 16을 곱하면 1600. 5비트 마지막입니다. 32의 5승 32이기 때문에 3200이 되는 것입니다. for문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1, 2, 3, 4, 5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shift right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shift right 연산 1비트. i가 1일 경우, i가 2일 경우 2비트. 최종적으로는 5비트 shift right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shift right 시킨 결과가 result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esult 값을 쉽진 정수 값으로 우리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보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1비트 right 시키면 2로 나누는 결과 100이기 때문에 50이 나올 것입니다. 2비트 shift right 시킨 결과는 2의 2제곱 4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는 것입니다. 3비트 shift right 시키면 8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12 정수형 나눗셈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으로 나누면 6, 32로 나누면 3이 되는 것입니다. shift left 연산과 shift right 연산을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적용한 결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priority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산자를 학습해 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연산자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자들이 연산식에 사용될 경우에 우선순위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연산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가로 안에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가져가고 싶으면 가로 안에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표현된 연산자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다낭 연산자인 것입니다. 즉 작업 대상이 하나인 연산자인 것입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작업 대상이 두 개인 것입니다. 플러스 더하라 뭐와 뭐를 A와 B를 플러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 항이 두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자는 다낭 연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증가 연산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연산자는 플러스 A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not 연산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through의 not은 false다. 항상 작업 대상 오퍼랜드가 하나가 되는 연산자를 다낭 연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 곱하기 나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연산순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가로와 안에 표현된 연산자들, 가로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가장 먼저 수행될 것이고 그 다음이 다낭연산자, 그 다음이 산술연산자, 그 다음이 비교연산자, 즉 관계연산자입니다. 산술연산자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관계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 논리, 연산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C 프로그램 문장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 가로와 안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다낭 연산자이다.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전체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두 실수를 산술 연산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아서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식에서는 강제 형변환, 즉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는 첫 번째 계산할 값을 입력하세요. 물론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띄울 것입니다. 키보드로 스캔 펑션 입력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할 값 입력하세요. 즉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실수형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0.0 더하기 20.0은 30.0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실수형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 하나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되는 변수 미리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플로트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실수형 연산이기 때문에 플로트형의 변수, 실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A, B, result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선언한 것입니다. 플로트형 변수도 역시 메모리에 4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더블형은 8바이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실수형 변수 4바이트가 할당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시지를 띄워줘야 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첫 번째 계산할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때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라이브러리 펑션이 스캔 펑션인 것입니다. 스캔 펑션, 서식 제어 문자는 물론 %d가 아니라 실수형 데이터를 입력받기 때문에 %f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형 데이터,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는 램에 저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램에 A 번지에 저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스캔 펑션에서 변수를 쓸 때는 앞에 &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A 번지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시지를 띄울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할 값을 입력하세요. 역시 스캔 펑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B 번지에 저장할 것입니다. 서식 지어 문자는 %f가 되는 것입니다. A와 B는 실수형 데이터인 것입니다. 실수형 데이터 두 개를 더해서 result라는 실수형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A-B 한 결과 역시 result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F로 출력, 실수형 데이터로 출력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자리 5자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출력해달라는 것입니다. 리절트 값 출력할 것입니다. 또 리절트 값 마이너스한 결과 출력할 것입니다. A 더하기 B는 리절트 값 얼마이다라고 모니터에 표시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는 리절트 값 얼마이다 라고 모니터에 표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수형 변수 A와 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곱해서 리절트에 대입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 결과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A 곱하기 B는 얼마이다 라고 실수형 데이터로 표현하는데 전체 자릿수 5자리, 소수점 이하 2자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장입니다. A를 B로 나눈 결과 리절트에 저장하고 A 나누기 B는 얼마이다 라고 실수형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A와 B는 실수형 변수입니다. int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강제 형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자를 캐스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A는 실수형 변수이지만 실수형 변수가 정수형 변수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B는 실수형 변수지만 이 문장에서는 정수형 변수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A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수형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로 바꿀 것입니다. B에 저장된 데이터 역시 실수형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로 바꿀 것입니다. 그 결과를 리절트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20.0이고 B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A는 20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B는 10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0, 20 나누기 10 하면 2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값 2가 나올 것입니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2는 다시 리절트 실수형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2.0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A를 정수형으로 바꾼 값 20이 될 것입니다. B를 정수형으로 바꾼 값 10이 될 것입니다. 리절트에는 2.0이 들어있지만 정수형으로 바꾼 값 2가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캐스트 연산자, 강제적으로 형을 변환하는 연산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캐스트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인 것입니다. 작업 대상이 A, B 또는 리절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동전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입력된 X만큼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전의 총 개수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액의 동전을 먼저 바꿔주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는 우선 교환할 돈,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캔 펑션이 사용될 것입니다. 최종 출력은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몇 개, 그리고 바꾸지 못한 잔돈 얼마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코인 교환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먼저 변수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전부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인, remain, 코인 500, 코인 100, 코인 50, 코인 10 정수형 변수 선언한 것입니다. 교환할 돈을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지 띄워주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으로 교환할 돈은 이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키보드로 돈을 입력할 것입니다. 물론 쉽진 정수 형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는 코인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코인 번지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코인이 교환할 돈의 전체 금액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환할 돈의 금액을 500으로 나누면 코인 500, 즉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다 바꿔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코인을 500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면 다음 바꿔줘야 될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코인은 500원짜리로 바꿔주고 남은 돈인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은 100원짜리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인을 10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나왔다고 한다면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코인 100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코인을 100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구하면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바꿔주고 또 바꿔주지 못한 금액이 코인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현재 코인이 갖고 있는 값은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바꿔주고 남은 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50원짜리로 바꿔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인을 50으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값이 50원짜리 동전의 개수, 코인 50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50원짜리로 바꿔주고도 또 남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은 돈은 코인을 50으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인은 이제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로 바꿔주고 남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을 이제 10원짜리로 바꿔줄 수 있는지 10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값이 10원짜리 코인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코인 10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꿔주지 못한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인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면 최종 코인이 최종 나머지를 갖고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프린트 펑션을 하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는 C500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는 C100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50원짜리는 C50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원짜리는 코인 10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바꾸지 못한 돈은 코인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년 계산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윤년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윤년이라는 것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라는 것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는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면 키보드로 연도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입력한 년은 윤년입니다 라고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입니다. 윤년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shop include 문장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다음은 year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메시지 하나 띄우는 것입니다. print 펑션 연도를 입력하세요. 사용자는 키보드로 연도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입력은 scan 펑션으로 year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력한 연도가 윤년인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if else문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if else문에서 if 즉 조건이 성립하면, 조건이 true이면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true가 아니라 false이면 else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true이면 바로 다음 문장, 조건이 false이면 else 다음 문장이 실행되는 명령이 if else문입니다. if문에서 조건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조건이 하나의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가 연도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또 해당 연도를 1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윤년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수루일 때만 결과는 수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고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0이 아니면 윤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오화로 묶여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수루이면 수루인 것입니다. 또는 해당 연도를 4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윤년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수루이면 수루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수루이면 print 펑션 문장에 의해서 입력한 몇 년은 윤년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 첫 번째 문장도 수루가 아니고 두 번째 조건문도 수루가 아니면 둘 다 false이면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else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print 펑션, 즉 몇 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라고 모니터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연산자와 관련된 요약 부분입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 부분입니다. equal, 대입 연산자인 것입니다. a는 equal 3은 3을 a 번지에 저장하라. 3을 a에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인 것입니다. 대입 연산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a는 equal a 플러스 3을 축약해서 a 플러스 equal 3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a는 equal a 플러스 3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a는 equal a 곱하기 3도 축약해서 a 곱하기 equal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는 equal a 나누기 3도 역시 a 슬러시 equal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연산자 마찬가지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감 연산자 역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는 a 플러스 1을 a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a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는 a 마이너스 1을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픽스형과 프리픽스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인 것입니다. 등호가 두 개이면 같다 라는 의미를 갖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크다, 작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not equal, 같지 않다 라는 관계 연산자들이 C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논리 연산자와 비트 연산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자, OR 논리 연산자, NOT 논리 연산자인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자는 &&, 두 개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자, 버티컬 바 두 개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NOT 논리 연산자는 느낌표, 클레메이션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은 입력이 모두 다 수루일 때만 출력이 수루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두 개 있을 때 모두 다 수루일 때만 이 결과가 수루가 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false이면 false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A가 100보다 크고 A는 200보다 작아야지만이 이 결과는 수루가 되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은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수루이면 출력이 수루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두 개의 조건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수루이면 출력은 수루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A가 100이거나 또는 A가 200이면 수루라는 것입니다. A가 100도 아니고 A가 200도 아니고 둘 다 false이면 false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난 논리 연산은 수루의 낫은 false, false의 낫은 수루라는 것입니다. A가 만약에 100보다 작다고 한다면 수루이기 때문에 수루의 낫은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A가 100보다 작지 않다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false의 낫은 수루가 되는 것입니다. 비트 논리 연산자입니다. 비트 단위로 연산되는 연산자입니다. AND, OR, exclusive OR, NOT, shift left, shift right 연산자인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은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OR 논리 연산은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익스플로시브 OR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NOT 논리 연산은 1의 낫은 0, 0의 낫은 1이 되는 논리, Shift Left 논리 연산, Shift Right 논리 연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